AI 시대, 환단고기를 열고 우리 역사를 다시 쓸 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편준범입니다. 저는 요즘 전국을 다니면서 시니어 분들께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수님, 이런 거 배워서 뭐 하나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이걸 어디다 쓰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르신, 여러분이야말로 이 기술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는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게 있거든요. 바로 살아온 이야기, 경험, 지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예요. 그리고 그 무엇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AI 시대에 왜 우리의 옛 역사가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왜 다시 한번 우리 역사를 제대로 봐야 하는지 말입니다. 제가 환단고기라는 책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사실 우연이었습니다. 35년간 디자이너로 살면서 늘 생각했던 게 있어요. 정체성이 뭔가? 우리만의 색깔이 뭔가? 하는 질문이었죠. 외국 기업들과 일하다 보면 그들은 자기들만의 뚜렷한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뭔가 빌려온 듯한,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환단고기를 접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진짜야? 위서 아니야? 하는 의심도 있었죠. 그런데 읽어보니까 놀라운 겁니다. 이 책에는 단순히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식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가진 세계관, 철학, 국가 경영의 원리가 담겨 있더라고요. 환단고기는 1911년에 개연수라는 분이 4권의 책을 묶어서 펴낸 겁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첫 번째가 삼성기입니다. 안암로와 원동중 두 분이 각각 쓴 기록인데요. 여기에는 환국, 배달, 단군 조선으로 이어지는 우리 역사의 시작이 나옵니다. 환이라는 정신, 이게 우리 민족의 뿌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군세기입니다. 고려시대 이함이라는 학자가 쓴 건데 여기 정말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건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웠다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는 단군이 한 분이 아니라 47대에 걸쳐 209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나와요. 각 단군님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강역이 어디까지였는지, 어떤 정책을 폈는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북부역이에요. 범장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단군 조선 다음에 고구려로 가기까지 중간에 북부여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책에는 이 부분이 텅 비어 있거든요. 이 책이 그 공백을 채워주는 거죠. 네 번째가 태백일사입니다. 조선시대 이맥 선생이 쓴 건데 앞에 3권을 보충하면서 우리 민족의 철학, 특히 삼신오제라는 우주관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책이 있다는 걸 학교에서 배웠습니까? 저는 못 배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려를 거쳐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유교가 국교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일어났냐면 기존에 있던 고대 역사책들이 싹 치워진 거예요. 이건 미신이다, 이건 사문난적이다 하면서 말이죠. 심지어 역사책을 가진 사람은 처벌한다는 법까지 있었습니다. 분석행유, 책을 태우고 학자를 묻는다는 뜻이죠. 중국 진시황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백 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대 역사책들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환단고기는 그 와중에도 숨어서 몰래 베껴지면서 살아남은 겁니다. 목숨 걸고 지켜온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제강 점기 때 일본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우리 땅을 빼앗은 게 아닙니다. 우리 정신을, 우리 역사를 빼앗으려 했어요. 이만희 시류를 비롯한 일본 학자들이 체계적으로 우리 고대사를 왜곡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게 반도사관입니다. 조선 민족은 원래 이 좁은 반도 안에서만 살던 열등한 민족이다. 스스로 나라도 제대로 못 만들었다. 우리 일본이 문명을 가르쳐준 거다. 이런 논리를 심은 거죠. 그리고 환단고기 같은 책들은 이건 가짜다, 위서다 하면서 묻어버렸어요.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해방된 지 거의 80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우리 사학계 주류가 그 틀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학자가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죠. 하지만 아직도 큰 틀에서는 일제가 만들어 놓은 역사관을 답습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역사를 빼앗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보세요. 동북공정이라는 걸 하고 있죠. 고구려는 중국사다, 발해는 중국사다 이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치도 중국 거라고 하잖아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위안부 문제는 없었던 일로 만들려 하고.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방어만 하고 있어요. 아니야, 그거 우리 거야 하면서 쫓아다니기만 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해요. 우리 역사를 당당하게 정립하고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게 단순히 옛날에 우리가 대단했다고 자랑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정신적 가치, 철학적 깊이를 찾자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른다면, 우리 뿌리를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냥 AI의 부품이 됩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톱니다. 바퀴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면, 우리 역사를, 우리 철학을 안다면, 그때는 우리가 AI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AI 시대에 구현할 수 있어요. 제가 시니어 교육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환단고기는 우리에게 어떤 정신을 보여줄까요? 가장 중요한 게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게 우리 민족의 건국 이념이에요. 단군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내세운 이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5천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한 부족의 이익도 아니라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글로벌 리더십이죠. 세계 시민의식이에요. ESG 경영이고요. 5천년 전 우리 조상들이 이미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화도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 국난이 있을 때마다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도, 병인 양요 때도, 신미 양요 때도 강화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섬이라서 방어하기 좋아서.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강화도에는 참성단이 있어요. 단군 할아버지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우리 민족의 성지죠. 우리 조상들은 위기의 순간에 그곳에서 민족의 정기를, 우리의 뿌리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단순한 지리적 요새가 아니라 정신적 보루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정체성의 힘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첫째, 연구해야 합니다. 환단고기를 무조건 믿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 부정할 것도 아니에요.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연구해야 합니다. 고고학적 증거도 찾고, 다른 나라 기록과도 비교하고, 언어학적으로도 분석하고. 그래서 뭐가 사실이고 뭐가 아닌지 밝혀내야 해요. 둘째, 틀을 깨야 합니다. 우리 역사를 한반도 안에만 가둬두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고고학적 발굴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활동, 범위가 만주, 연해주까지 광범위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반도 사관이라는 틀을 깨고 더 큰 시야로 우리 역사를 봐야 합니다. 셋째, 알려야 합니다. 우리 역사를, 우리 철학을 세계에 알려야 해요. 방어만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보편적이고 위대한지 당당하게 말해야 해요. 넷째, 현대화해야 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옛날 방식으로만 전하면 안 됩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AI 시대에 구현할 것인가? 우리의 공동체 정신을 어떻게 디지털 시대에 살려낼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전국 5만 개 경로당을 AI 교육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거기서 단순히 스마트폰 쓰는 법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시니어 분들이 가진 지혜와 AI 기술을, 그리고 우리의 역사와 정신을 함께 나누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AI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경험을,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AI 허브로, AI 수도로 만들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정신과 기술이 결합된 진정한 선도 국가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제지야 마이너스 먼저 나를 알라. 나를 모르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AI 시대의 그냥 부품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우리의 정신을 안다면 우리는 주인이 됩니다. 이 시대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역사를 찾는 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그 큰 기상, 홍익인간의 정신, 세계를 품었던 그 자세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를 우리가 주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5천년의 역사가 있고, 홍익인간의 철학이 있고, 세계를 품었던 기상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상을 다시 세울 때입니다. 기술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술에 우리의 정신을 담아야 해요. AI에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철학을,
우리의 따뜻함을 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다시 쓰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